우리의 생활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품입니다. 인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계획하며 만들어냈죠. 우리는 지금부터 인류가 만든 위대한 발명품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 바로 양치질입니다. 하얗고 튼튼한 치아는 구강 건강은 둘째치더라도 매력 발산을 위해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우리는 닦고 또 닦고 또 닦습니다. 하루에 3번이나 닦죠.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치약과 칫솔이 발명된 게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치질의 역사는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에서 시작됩니다. 파라오의 무덤에서 발견된 나뭇가지들, 아락나무라고 불리는 이 나뭇가지는 껍질을 벗겨서 물에 불리면 가느다란 섬유질로 된 훌륭한 칫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칫솔을 아랍 지역에서는 미스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슬람교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오늘날까지도 칫솔 대신 미스왁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 이집트에는 치약도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의학서인 에베르수 파피루스에는 하얗고 튼튼한 치아를 위한 치약 제조법이 기록되어 있죠. 굴껍질, 계란 껍질, 소의 발굽 등을 태워 으깬 가루에 나무의 수액이나 꿀을 섞어 만든 이 치약은 향균뿐만 아니라 미백 효과까지 갖춘 제법 쓸만한 치약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하얀 이는 아름다움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얀 이를 갖기 위한 방법으로 로마인들은 아주 특별한 치약을 사용했죠. 바로 소변입니다. 소변 중에서도 포르투갈에서 수입된 소변이 크게 유행했는데요.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서 이 수입산 소변은 없어서 못 사는 귀한 치약이었죠. 사실 포르투갈 사람의 소변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긴 운송 기간 동안 부패한 소변은 고농도의 암모니아를 함유하고 있었고, 이게 실제로 치아 미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다시 보니 이 영화 속 장면이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자루에 솔이 달린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칫솔은 16세기 무렵 중국의 명나라 시기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시베리아 멧돼지의 뻣뻣한 털을 대나무 사이에 끼워 만든 칫솔. 처음에는 유목민들이나 사용했던 이 투박하고 조잡스러운 칫솔은 시대를 거치며 정교하고 세련된 모양으로 발전했고, 17세기에는 청나라를 왕래하던 선교사와 상인들을 통해 유럽으로 전해졌죠. 그런데 유럽으로 넘어온 칫솔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거칠고 구하기 힘든 멧돼지의 털 대신 부드러운 말의 털이 사용되더니 대나무 손잡이 대신 금과 은, 상아 같은 값비싼 재료들을 가져다가 몸값 귀한 장인의 손으로 섬세하고 화려하게 꾸민 사치품이 되어버렸죠. 때문에 칫솔은 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 들어본 적도 없는 진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랬던 칫솔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 200년이 지난 18세기 말이었습니다. 1770년 영국 런던의 뉴게이트 감옥. 폭동을 일으킨 죄목으로 수감된 죄수 윌리엄 에디슨은 매일 밤 찾아오는 치통으로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헝겊에 소금을 묻혀 시린 이를 문지르는 것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식사에 나온 갈비뼈를 보고 떠오른 아이디어. 에디슨은 뼈다귀에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뚫고 간수에게 부탁해 얻은 돼지털을 끼워 간이 칫솔을 만들었죠. 결과는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10년 후 감옥에서 출소한 에디스. 감옥에서 어렵지 않게 만들었던 칫솔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린다는 사실을 들은 그는 창업을 결심합니다. 불필요한 장식과 비싼 재료를 뺀 간결하고 저렴하게 만든 에디스의 칫솔은 출시되자마자 떡상에 떡상을 거듭했고, 에디스는 순식간에 런던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칫솔이 보급되고 얼마 되지 않아 치약도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칫솔이 나뭇가지에서 손잡이가 달린 솔로 발전할 동안 사실 치약은 이집트 시대에서 변한 게 거의 없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굴껍질이나 소금을 이용해서 이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1824년 치과의사 피바디가 여기에 가루비누를 첨가하고, 1850년엔 존 해리스가 굴껍질 대신 분필의 원료인 탄산칼슘을, 1873년에는 미국 콜게이트사에서 민트향을 첨가해 대량 생산을 시작했고, 1892년 마침내 워싱턴 셰필드 박사에 의해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겔 타입의 치약이 발명됩니다. 1935년 미국 듀폰사의 연구소 캐러더스 교수팀이 개발한 새로운 고분자 물질인 코드명 66번. 연구원들은 끈적한 고분자 덩어리에 유리막대를 찍어 당겨져 나오는 실을 끊어지지 않고 길게 뽑는 걸로 점심 내기를 하곤 했죠. 그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이 물질은 3년 뒤 기적의 섬유로 세상에 알려진 나일론이었습니다. 나일론 칫솔모는 말 그대로 기적과 같았습니다. 양치 후 묻은 물기를 빠르게 건조시켜 위생적으로 뛰어난 건 물론 만들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했죠. 1938년 듀폰사가 나일론을 사용한 첫 제품으로 출시한 칫솔을 기점으로 비로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양치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치약과 칫솔이 들어온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양치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에 쓰여진 계림유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버드나무의 가지 끝을 잘게 씹은 후 그 갈래로 이와 이 사이를 쓸어내면 된다 라는 기록이 있죠. 이때 사용하는 버드나무 가지를 양지라고 불렀는데 이 양지가 후에 양치로 바뀌면서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양치질의 어원이 되었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치약과 칫솔은 1889년 일본 라이온사에서 만든 가루 치약과 칫솔이었습니다. 이후 1950년에는 미군을 통해 콜게이트사의 치약과 칫솔이 국내에 유통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까지도 수입에 의존하던 칫솔과 치약은 꽤나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방귀깨나 낀다 하는 집에서도 칫솔 하나를 온 가족이 돌려가며 쓸 정도로 말이죠. 그랬던 것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건 1952년부터였습니다. LG화학의 전신인 라키화학공업사가 생산한 국산 칫솔과 치약은 당시 미군 PX 가격의 3분의 1 정도에 판매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양치질을 일상으로 만들었죠. 오늘날에는 전동 칫솔과 워터픽은 물론 다양하고 세분화된 치약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떠오른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이 만든 치약과 칫솔, 우리의 상쾌한 하루를 책임지는 위대한 발명품이 되었습니다. 발명인류 채널에서는 인류의 삶을 바꾼 위대한 발명품을 소개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